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음 구조 1차 작전은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후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서 더욱 뿌듯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환경부는 물론이고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충북대학 수의대 이런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더욱더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들 너무나 열심히 해줬고, 날씨가 춥고 비도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350kg이나 되는 그 철장을 조립하고 또 분해하는 이러한 그 어려운 일을 남성들 몇 명과 대다수의 여성들이 해내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과 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곰들이 남아있는데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는 26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특별한 진전이 없고 우크라이나군도 특별한 진전이 없이 계속적으로 두 세력 간에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전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역마다 동원령을 발령하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장기전에 대비할 것을 심리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의를 상실케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학무기를 쓴다는 그러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러시아군 피해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만 명, 미군 측 발표에 의하면 최소한 7,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4곱절, 5곱절에 해당하는 인원이 부상자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푸틴 입장에서도 아마 상당한 부담을 느낄 텐데 경제 제재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피해를 얼마나 더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수만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납치해 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약 2,500명을 그런 식으로 데려갔다는데 이것은 아마도 교화를 목적으로 또 나중에 어떤 장기적인 활용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남의 나라 어린이들을 납치해가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그 행위 중에서도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부모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용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9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오늘은 해병대 현역 병사가 몰래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다는 그러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용군, 의로운 뜻을 가지고 군인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하는 자격이 저에게도 없는 것이죠.
또 단순하게 돈을 벌러 가겠다. 이것도 용병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전쟁 지역에 어드벤처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전쟁은 어드벤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러 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마치 플레이스테이션에 게임을 하는 마음으로 출발한다면 후회는 물론이고 영원한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모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잘 생각하고 그 결과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너무 급하게 의용군이 되겠다는 생각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러시아도 의용군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의용군이지 대부분은 용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북한도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서 군 병력이나 이런 기술자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마당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의용군을 보내겠다고 한다든지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자브린과 같은 불세라고 하는 대전차 유도탄을 갖고 있습니다. 불세는 러시아의 코아넷과 유사한 그러한 대전차 화기인데 자브린처럼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스팅어처럼 자기네들 나름대로 화승총이라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화승총이란 이름이 좀 구닥다리 같지만 SA-16, 즉 러시아제 어깨 견착식 대공 미사일을 버금가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즉 스팅어와 같은 겁니다. 북한은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전차라든지 항공기에 있어서 남한의 적수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탱크를 더 많이 만들고 전투기를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방공무기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가 고전하는 걸 보셨지만 우리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향후에 한반도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러시아군이 망신을 당하듯이 우리 군이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속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향후에 전력을 어떻게 구비하고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임박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불안한 그러한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일심단결해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미리 준비하고 잘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